저는 32년을 일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10억을 날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다. 그의 이름은 정태수, 올해 62. 평생을 한 회사에서 근무했다. 중견건설회사 회계팀. 정확했고 꼼꼼했고 성실했다. 술도 안 마셨고 담배도 끊었고 월급은 전부 저축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집 대출 갚고 남은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퇴직 직전 통장 잔고는 10억 2천만 원. 그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퇴직금이 들어온 날 통장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아내는 말했다. 여보, 여행이나 가요. 그는 웃었다. 그래, 고생했지.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은 순조로웠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다. 회사 후배가 전화를 걸어왔다. 선배님, 요즘 주식 안 하세요? 주식? 난 몰라. 요즘 장 좋아요. 퇴직금 굴려야죠. 그는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퇴직 후 첫 달은 생각보다 길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출근할 회사도 전화 오는 동료도 없었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하루가 끝났다. 어느 날 그는 휴대폰으로 주식 앱을 깔았다. 조금만 해보자. 처음엔 500만 원. 며칠 만에 700만 원이 됐다. 심장이 뛰었다. 이게 돈 버는 거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 3천만 원을 넣었다. 그리고 또 올랐다. 아내는 물었다. 여보, 요즘 뭐 해요? 그냥 뉴스 좀 봐. 그는 말하지 않았다. 한 달 만에 수익은 1억을 넘었다. 그는 스스로를 천재라 착각했다. 내가 그동안 왜 안 했지? 그러다 손실이 났다. 3천만 원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복구하려고 더 넣었다. 이번엔 확실해. 그게 시작이었다. 주식은 점점 변동이 커졌고 그는 점점 큰 돈을 넣었다. 그러다 파생상품을 알게 됐다. 이건 레버리지라서 수익이 10배입니다. 그 말이 머리를 때렸다. 10배. 그날 그는 1억을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다. 마이너스 8천만 원. 손이 떨렸다. 아니야, 아니야. 그는 빚을 내기 시작했다. 통장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고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았다. 아내는 이상함을 느꼈다. 왜 이렇게 예민해요? 그냥 피곤해. 거짓말이 늘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그는 화를 냈다.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그날 밤 그는 혼자 술을 마셨다. 그리고 휴대폰을 켰다. 카지노 광고가 떴다. 100% 보너스 지급. 그는 클릭했다. 설마 내가 도박을? 처음엔 100만 원. 몇 시간 만에 500만 원이 됐다. 심장이 다시 뛰었다. 이거다. 그는 주식을 정리하고 카지노에 집중했다. 그리고 3개월 후 통장은 0원이 됐다. 10억 2천만 원. 32년의 시간. 전부 사라졌다. 그날 밤 아내가 통장을 봤다. 여보, 이게 뭐예요?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내의 손이 떨렸다. 돈 어디 갔어요? 그는 무너졌다. 내가 다 썼어. 어디에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도박.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미쳤어요? 아들은 방문을 박차고 나왔다.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그는 울었다. 잠깐이었어. 다시 벌 수 있을 줄 알았어. 아내는 말했다. 32년 모은 돈을.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중독자라는 걸 인정했다. 멈출 수 없었어. 그의 고백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가족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다. 통장 잔고가 0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그날 밤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여보, 내가 다시 벌게. 그는 힘없이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62. 퇴직한 지 3달. 다시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아들이 말했다. 대출은요? 그는 순간 움찔했다. 무슨 대출? 아들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명의로 된 신용대출이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내가 고개를 돌렸다. 그게 뭐예요? 그는 숨이 막혔다. 잠깐 쓴 거야. 얼마예요? 2억. 아내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당신이 내 이름으로. 그는 고개를 숙였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갚았어요? 대답은 없었다. 그날 새벽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울었다. 아들은 방문을 잠갔다. 정태수는 혼자 부엌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봤다. 손가락이 떨렸다. 도박의 말림이 또 떠 있었다. 오늘 복구 기회. 그는 몇 분 동안 화면을 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다. 만약 5천만 원만 다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침 9시. 문 앞에는 채권 추심 직원이 서 있었다. 정태수 씨 계십니까? 아내가 문을 열었다. 대출 연체건으로 왔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연체요? 그는 서류를 받았다. 연체이자 1,300만 원. 이게 뭐야? 그는 손이 떨렸다. 아내는 그를 바라봤다. 언제부터였어요? 그는 말했다. 2달. 2달 동안 혼자 끙끙 앓았어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아내가 소리쳤다. 이미 무너졌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아들은 그날 집을 나갔다. 생각 좀 하고 오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날 밤 정태수는 다시 휴대폰을 켰다. 도박 앱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망설였다. 이미 망했는데. 그 말이 변명이 되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 한도를 썼다. 1,000만 원. 그리고 2시간 뒤 영원이 됐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왜 이러지? 아내가 그 모습을 봤다. 또 했어요? 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얼굴이 변했다. 분노가 아니라 체념이었다. 병원 가요. 무슨 병원? 중독 상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난 중독 아니야. 아내가 말했다. 그 말이 중독이에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걸 인정했다. 며칠 뒤 그는 상담센터에 앉아 있었다. 도박은 왜 시작하셨나요? 상담사가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공허해서요. 공허요? 32년 동안 바빴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다. 돈을 잃기 전에도 이미 무너지고 있었네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퇴직 이후 그는 존재감을 잃었다. 회사에서는 팀장님이었지만 집에서는 그냥 남편. 돈을 벌 때는 존중받았지만 돈을 쓰는 순간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도박은 착각을 줍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내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전 가족을 망쳤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다. 당신 잠깐 나가 있어요. 어디로 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말없이 짐을 챙겼다. 현관을 나서며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진짜 다 잃었구나. 그는 작은 고시원 방에 들어갔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는 거울을 봤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다. 이게 나야?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껐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다.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확인하고 있었다. 집까지 잃을 상황. 아내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백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고시원 방은 숨이 막힐 듯 좁았다. 정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휴대폰은 꺼둔 상태였다. 하지만 머릿속 숫자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2억 대출 연체이자 카드값. 그리고 마지막 1,000만 원.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내야 해. 하지만 인간은 끝이라고 느낄 때 더 위험해진다. 며칠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집 담보대출이 있대요.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당신 집도 걸었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 번만 더 해보려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마예요? 3억. 그 말이 공기를 찢었다. 집은 그들이 25년 살던 곳이었다. 아이들이 자란 집. 퇴직 후 노후를 보내기로 했던 집. 아내는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경매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는 고시원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들이 고시원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자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아버지. 그는 눈을 들지 못했다. 아들은 방 안을 둘러봤다.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랬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다시 벌 수 있을 줄 알았다. 10억이요? 32년이요? 말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아들은 벽을 주먹으로 쳤다. 저 대학 등록금도 걱정하던 사람이 10억을 도박에 썼다고요? 그는 울었다. 아빠가 미쳤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말에 그가 놀랐다. 중독이에요. 아들은 처음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혼자 못 이겨요. 그는 그 말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태수 씨죠? 네. 해외 투자건 관련해 연락드립니다. 그는 심장이 다시 뛰었다. 해외 투자? 현재 복구 프로그램 진행 중입니다. 추가 입금 시 원금 일부 회수 가능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아들이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거 사기예요. 상대는 전화를 끊었다. 정태수의 손이 떨렸다. 진짜일 수도. 아들은 소리쳤다. 아버지.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아직도 복구라는 말에 흔들리고 있었다. 중독은 돈을 잃어도 희망을 미끼로 살아남는다. 며칠 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다. 연체 지속 시 3개월 내 경매 절차. 아내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첩, 아이들 상장, 여행 기념품. 그는 집 안에 들어설 수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자 모든 장면이 떠올랐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무너진 건 이해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왜 우리까지 끌고 내려갔어요? 그 질문은 칼날 같았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이유를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아내가 멈춰섰다. 퇴직하고 나니까. 그는 눈을 감았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어. 돈이라도 벌어야.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사람 같았어. 아내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서 도박으로 돈을 따면 내가 다시 누군가 되는 기분이었어. 정적. 아내는 천천히 말했다. 그럼 지금은요? 그는 울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 밤 아들은 가족 회의를 열었다. 집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솔직해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 말할게.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숨겨둔 사실을 털어놓았다.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추가로 1억 5천만 원이 더 있었다. 아내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직도 복구하려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예요. 집을 팔고 빚을 정리할지, 경매를 막기 위해 모든 걸 털어넣을지. 가족은 갈림길에 섰다. 그리고 정태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유혹이 남아 있었다. 경매 예정 통지서가 도착한 날, 집 안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붉은 글씨로 적힌 날짜. 다음 달 12일.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정태수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다. 25년을 산 집이 종이 한 장으로 사라질 위기였다. 아내는 말없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들은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녔다. 집을 팔면 빚을 일부 갚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세는 생각보다 낮았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최소한은 남습니다. 아들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다.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팔자.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 그는 망설이다 받았다. 정태수 씨, 이전 투자건으로 연락드립니다. 그는 숨을 삼켰다. 이번엔 확실합니다. 내부 정보입니다. 지금 5천만 원만 넣으면 3일 안에 2억 됩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갔다. 2억이면 연체 정리. 집도 살릴 수 있다. 그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들이 그 표정을 봤다. 또 전화죠? 그는 고개를 돌렸다. 아니야. 아들이 휴대폰을 뺏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직도 흔들려요? 정태수는 주저앉았다. 나는 아직도 그 생각이 나. 무슨 생각이요? 한 번만 따면 다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 아들은 눈을 감았다. 그게 중독이에요. 그날 밤 정태수는 혼자 집을 나섰다. 은행 ATM 앞에 섰다. 남은 적금 5천만 원. 마지막 돈. 카드를 넣었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화면에 출금 버튼이 떠 있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췄다. 이 돈이면. 그때 아들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 혼자 못 이겨요. 그는 화면을 껐다. 카드를 빼며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진짜 중독이구나. 그는 상담센터로 향했다. 지금이 제일 위험합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왜요? 모든 걸 잃을 위기일 때 마지막 승부를 걸고 싶어집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그걸 넘기면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 안 했다. 아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었다. 다음 날 그들은 집을 매물로 내놨다. 경매전에 잦은 매각. 가격은 기대보다 낮았지만 빚 대부분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사하는 날 정태수는 거실을 한참 바라봤다. 미안하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집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들은 작은 전세집으로 옮겼다. 생활은 불편해졌지만 공기는 달라졌다. 정태수는 매일 상담센터에 갔다. 중독자 모임에도 나갔다. 저는 10억을 잃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했다. 사람들은 놀랐다. 하지만 누군가는 더 큰 돈을 잃었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다. 그는 깨달았다. 돈보다 무서운 건 고립이었다. 어느 날 그는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아직도 가끔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매일 버팁니다. 그는 하루 단위로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창업하려고요. 정태수는 놀랐다. 무슨 창업? 재무상담 서비스요. 왜? 아들은 웃었다. 우리 같은 사람 안 생기게 하려고요. 정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실패가 아들의 길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고백이 남아 있었다. 정태수는 카메라 앞에 서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말하기로. 그리고 그 고백이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든다. 카메라 앞에 서는 날 정태수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조그만 강연장, 중독 회복 모임에서 공개 간증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의자는 30개 남짓.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32년을 일해 10억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전부 잃었습니다. 정적. 그는 천천히 말했다. 주식으로 시작했고 도박으로 끝났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저는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 자존심을 잃었고 가족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퇴직하고 나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다. 그래서 돈이라도 벌어야.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도박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사람을 파괴합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박수가 조용히 울렸다. 정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그는 중독 예방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료였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회복은 가능합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강연 후 다가왔다. 저도 5억을 잃었습니다. 정태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 멈추면 됩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의 멈춤이 될 수 있다는 걸. 집은 잃었지만 가족은 남았다. 아내는 조금씩 웃기 시작했다. 아들은 창업을 준비했다. 작은 사무실에서 재무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름은 단순했다. 다시 시작. 정태수는 거기서 중독 상담 경험을 나누는 역할을 맡았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후회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매일 한다. 아들은 웃었다. 그럼 왜 이렇게 담담하세요? 그는 말했다. 이미 잃은 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다. 그는 하루 단위로 살았다. 유혹은 여전히 찾아왔다. 길을 걷다 보면 카지노 광고판이 보였다. 휴대폰에는 여전히 투자 광고가 떴다. 그는 그때마다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내의 눈물을 떠올렸다. 그리고 ATM 앞에서 카드를 빼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멈춘 게 내 인생이다. 몇 년이 흘렀다. 정태수는 여전히 부자가 아니었다. 전셋집에서 살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하지만 집안에는 싸움 대신 대화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이번 달 흑자예요. 작은 사무실이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정태수는 웃었다. 그래, 아버지 덕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왜요? 그는 말했다. 내가 망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방향은 바뀌었다. 정태수는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10억을 잃고 알았습니다. 돈은 인생의 결과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도박은 돈을 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걸고 희망을 담보로 잡히는 게임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10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좀 사람 같아요. 그는 웃었다. 나도 그렇게 느낀다. 밤이 깊었다. 작은 전셋집 거실. 정태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예전 집은 아니지만 이제 이곳이 집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32년을 일해 10억을 모았고 3개월 만에 날렸다.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다시 모으고 있다. 돈이 아니라 신뢰를, 자존심이 아니라 관계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도박 앱을 완전히 삭제했다. 마지막 남은 흔적을 지웠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아내는 짧게 말했다. 이번엔 놓지 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놓지 않을 것이다.